안녕하세요. 생큐아트 최성규입니다. 다들 건강하시죠?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영상이나 강의들도 지금 학교 수업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좀 제작이 좀 되고 있죠. 근데 이제 오늘도 그거의 일부 좀 일환이기는 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 저는 이거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 하면서 구독이나 뭐 좋아요 이런 거 눌러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.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보니까는 저희 생큐 아트, 그러니까 아트 러브덕 TV죠. 메인이. 아트 러브덕 TV가 구독자 수가 30% 가량이 늘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려요.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앞으로도 아마 종종 모실 텐데 지금은 이제 젊은 철학 박사이신 우리 이현희 선생을 좀 같이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참 우리 이현희 선생이 이 아우를 선담이라고 써서 저하고는 또 이렇게 사제의 연인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도반이기도 하고 많은 활동을 같이 했죠. 그래서 저는 선담의 선자도 빼고 막 급하면 맨날 우리 담선생 담선생 그러는데 담선생 최근에 그 따끈따끈한 경사가 하나 있던데 네. 제가 입수를 했죠. 그 담선생 1년 전에 썼던 그 박사학위 논문. 예. 요번에 우리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에서 기획 출판해서 책이 나왔어요. 네.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바로 아직 공식 유통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입수를 했습니다. 따끈따끈한 거. 부끄럽습니다. 아니요, 아주 잘 했고, 그 다음에 우리 통일신라부터 조선조 후기까지 방대하게 이렇게 도상학에 관한 이 논문이어서 단지 이번에 이제 이게 학교 우리 연구원의 기획 출판으로 되다 보니까 발행 부수가 많지 않아서 많은 유통이 당장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그죠? 네. 근데 아마 다음에 또 재판 이렇게 놓고 하면서 많이 읽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또 중요한 하나의 학술적 또 성과이기도 하고 해서 거듭 축하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아주 또 그리고 오늘 같이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오늘 주제가 경산화맥 만봉불화예요. 네. 그래서 우리 담선생도 직접 신촌 봉원사에서 97세 세수로까지 네. 계셨던 그 스님에게서 또 찾아가서 공부했던 또 큰 인연이 또 있잖아요. 그죠? 네. 그래서 같이 하면서 요거 좀 오늘 모셨으니까 뭐 처음에 하면 좀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데 평소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같이 또 한번 도와주세요. 네. 저도 또 도와드릴 테니까. 지금 오늘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경산화맥 만봉불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왜 석박사에 최근 들어서 왜 화사들에 대한 연구가 많잖아요. 그죠? 네.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이 화사 연구의 시작이 저이기도 해요. 부끄럽지만. 그렇죠. 교수님 논문 있잖아요.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수건이 이제 저도 우리 전통 채색화 이 불화에 대한 것 때문에 이 만봉화사 만봉 스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스님의 비문도 제가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우리 유경자 선생 네. 이 선택과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시는 유경자 선생님이 연말에 이 경산화맥 계보와 만봉불화 도상연구라고 하는 박사 논문이 나왔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간 개별 연구를 하던 것을 맥락을 잡아준 이 큰 성과를 일궈낸 거예요. 지금 네. 활자가 아무튼 한 장 넘겨서 내가 다시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짠 19년 2월이니까 이것도 따끈따끈한 논문이에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도상학 논문이 나오고 해서 오늘은 그 계보를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좀 훑어보자고요. 그죠? 누군지 이 명사만 좀 알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먼저 그동안 많은 아마 그 KBS부터 거의 MBC부터 모든 방송에서 이 우리 만봉스님 살아계실 때에 네. 작업에 방업이 된다라고 방해가 될 정도로 너무나 취재들이 많이 왔단 말이죠.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그 비문에서 한국 현대불화의 중흥조라고 하는 타이틀을 썼는데
물론 이제 거기에는 우리 심상현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셨죠.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 역시 만봉 전에 만봉 없고 만봉 이후에 만봉 없다라는 그 세간에 아주 칭호를 받았던 분이 이 만봉 스님이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만봉 스님의 윗대의 스승들이 누구였으며 그 계보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요걸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, 먼저 경산화파라고 하니까 제가 서울 뭐 대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대구 옆에 경산이 있잖아, 그죠? 네, 나는 지역명인 많이 그게 알죠. 네. 그렇게 또 알고 있는 거예요.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경산화파는 서울 경기 지역,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적인 이 영향을 준 이 화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좀 해보자 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계보가 있다 보니까 이 스님이 성취하셨던 뭐 예술 세계라든지 그 10대 후반에 시작해서 97세라고 하는 그거 정말로 우리 19세기, 20세기에 두 세기에 걸쳐서 생존하시면서 했던 그 작품 세계를 오늘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. 그거는 없고 계보만 우선 좀 짚어가는 짧은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드렸는데, 네, 교수님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, 우리 만봉 스님께서는 또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이시기도 하시잖아요. 네. 지금 그 담생 그 이야기가 1972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48호 단청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세 분이 이제 거기에 오르셨단 말이죠. 그 가운데 가장 좀 오래까지 생존하시면서 하셨던 분인데, 말년에 사실은 만봉 스님이 하셨던 것도 물론 이제 뭐 단청 작업, 그다음에 또 남대문 단청을 했던 홍창원 선생님도 만봉 스님이 제자였고 했지만은 이 불화랑 분리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단 말이죠.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중요 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이 또 생겼는데, 근데 스님은 이쪽으로 이제 불화장으로 말년에 이제 해서 이제 문화재청에서도 모시려고 하고 스님께서도 그러시려고 했는데 너무 연세가 많으시니까 일일이 다 시연을 할 수 없었단 말이죠.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세간에서는 좀 비판이 좀 있었어요. 평생 그걸 하신 어른한테 당신이 원하면 해주면 되지, 이걸 뭘 처음 젊은 사람들한테 그 자료 받듯이 당신이 모든 걸 시연을 하라고 하느냐, 뭐 이런 좀 뭐 일들이 있기는 했습니다. 근데 뭐 그 48호 단청장 이야기 하니까 제가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,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, 그 다음에 불화를 가지고 최초로 개인전을 여신 분도 당신이었고, 해외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 당대에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불화나 단청을 하면 스님을 한번 찾아가서 몇 번을 뵀는데도 저도 뭐 만봉 스님께 배웠습니다, 이런 경우 너무 많았잖아. 예. 그렇죠? 근데 실제로 담생은 그 밑에서 이 초본 작업을 직접 또 했잖아. 예. 직접 하고 있으니까는 참 우리가 이런 영상을 같이 올리는데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반가운 거예요, 또. 영광이고. 근데 저도 또 많이 영광입니다.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왜 만봉 스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할 때 뭘 여쭤봤냐면 스승님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본 거예요. 그러면 그때 예운 스님 이야기를 10대 후반에서부터 근데 스승님 만봉 스님이 1910년 경술년 우리가 이 강제 합병될 해였기 때문에 스님이 은사님을 따라 전국 뭐 불사 다니고 뭐 저 금강산 다니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선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당시 배울 때에 보면 왜 담생도 알고 있지만은 뭐 시왕초, 천왕초, 열애초 과정이 있잖아. 예. 불화에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다가 사실 제일 먼저 펼쳐주신 분도 만봉 스님이시잖아. 예. 또 열심히 했죠. 많이 잘했잖아. 우리 담생은 내가 우리 학교 학생들 수업할 때도 아마 우리 시대의 가장 젊은 화사 불모 가운데에 두 파트, 일반 회화랑 불화 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인재 중에 한 사람이 드문 우리 담 선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, 그런 것들을 세간에다가 확산시켜 준 분이 사실은 또 이 만봉 스님인데, 이 스님이 근데 예운 스님으로부터 배울 때는 단 한 번 칭찬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. 예. 요즘은 뭐 잘해도 잘한다고 해야 되고
아니면 뭐 좀 잘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격려 차원에서라도 잘한다고 해야 되잖아. 근데 예훈 스님으로부터 그 어려운 시기에 공부하면서 당신은 단 한 번 손가락이 짓무를 정도로 했는데도 칭찬 한 번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. 그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어. 저도 시황초를 한 1000장 정도 그리고 그렇지. 그다음에 이제 4000왕초를 이제 넘어가는데 4000왕초 한 몇백 장 그리고 계속 하다가 좋은 기가 생겨서 스님께 딱 한 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. 아, 스님께 그랬구나. 너무 뵙기 힘들고 글쎄. 예, 그리고 대단하신 적이시니까 감히 그때 우리 남생 20대겠네? 예, 완전 20대시면 햇병아리였었거든요. 나이도 틀고. 예, 그래서 막 절치부심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스님께서 이거 1000장씩 1000장씩 9000장 그려야 되는데 더 해야 돼, 더 해야 돼. 그냥 계속 그러시네요. 안 말씀 안 하시고 계속 정진하라는 그 뜻으로 제가. 그러니까는 그 스님과 같은 그 평생 그 일을 하신 어른이 볼 때에 그 20대에 파릇파릇한 우리 담생이 와서 그걸 한다고 하니까 그거 자체가 얼마나 참 아름다웠겠어요. 내 스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었을 거고, 뭐 이후에 사실은 이제 담생 그 시황초 3000장, 천황초 3000장, 열애초 3000장이면 옛날에 그 어른들은 그 불편한 시절에 그거 하면 또 한 10년 흘러가요. 네.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빨리빨리 할 수가 있지. 근데 오늘 뭐 우리 영상 안에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우리 담생 같은 경우는 333 9천장에서 거의 2만 장 이상의 초를 떴죠. 그 이후에 오늘 이야기할 응석 스님과 같이 수많은 초본 기본 작업을 하는 데는 우리 다불 환생에서는 우리 담생의 절대적인 또 공헌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이거를 확산시켜 낼 수 있도록 해준 거에는 우리 지금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연구를 집약적으로 해서 우리 또 송명 선생님이 또 같이 계셔서 우리가 이런 자리가 가능해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보 이야기니까 짧게 이야기를 하죠. 우리가 이 이야기하면 아마 몇 시간을 해도 지금 재밌게 할 이야기가 많은데, 이 만봉 스님의 스승이신 예훈 스님. 근데 아마 담임선생도 가봤잖아요. 답사로. 경남 밀양에 가면 표충사라는 절이 있잖아. 네. 표충사에 가면 이 삼세불회탱이 어마어마하게 그려져 있는데, 네. 저도 옛날에는 그게 만봉 스님이 같이 하신 줄을 몰랐어요.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예훈 상규라고 해서 예훈 스님이 올라가 있는데 그 밑에 같이 한 양공으로는 자성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. 거기는 만봉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. 네. 그러니까는 우리가 법명이 있고 법화가 있잖아. 그러니까는 만봉 스님이 어릴 때 5살 때에 보건사로 갈 때에 은사 스님으로부터 받았던 법명은 자성 스님이었어요. 그러니까는 법명이 그랬는데 예훈 스님이 이제 우리가 왜 선사들이 건당을 하듯이 예훈 스님이 법포를 주면서 이제 당신이 법제자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금어가 되실 때에 준 법포가 만봉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는 거기서부터 만봉 스님이 평생을 두고 많은 불사를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되는데, 이 이제 예훈 스님이 그 당시에 불화단청의 1인자라고 했던 분이에요. 1인분이라고 했고, 1인자라고 했고, 지금까지 우리 화사 연구해 보면 예훈 스님은 1930년대에 돌아가신 걸로 돼 있어. 활동이 그 이상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. 근데 만봉 스님은 은사로 모셨기 때문에 알잖아.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안정사에서 돌아가실 때에 연세에 있어서 밭일 하다가 왜 이 쇠비름 같은 풀에 눈을 베어가지고 한쪽이 실명하셨다는 거야. 그래서 돌아가신 연도가 1957년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요번에 이 논문에서 다 밝혀준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음에 우리 한번 유경재 선생님도 같이 모셔서 이 이야기를 그 논문을 쓰는 건 한 200여 페이지의 논문을 썼지만은 자료를 모은 건 얼마나 많았겠어요. 그죠?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만은 그 만봉 스님의 은사님이었던 그 당대 제1인자고, 이 예훈 스님의 불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, 예훈 스님이 굉장히 작업을 빨리 하신대요. 빨리 하셨다는. 근데 이거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, 그 다음에 이제 예훈 스님이 그랬기 때문에, 전라남도 해남에 가면 대흥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단 말이에요. 여기에 어마어마한 불사를 할 때에 그 많은 일들을 당신이 편수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는
그런 빨리 초를 내고 채색이라든지 전 과정을 할 수 있었던 그 역량이 가능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또 그거를 또 만봉스님도 이어 물려 받으신 거고. 네. 근데 우리가 예운 스님 이야기를 하면 예운 스님의 제일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 시기가 우리 건대기 아니에요. 네. 건대기에 우리나라 한국 미술계에서 보면 이 건대기 뭐 역사적으로도 이 건대기 불화에서 이 지금 현재 일반 미술계하고 이쪽이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교류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우리 건대 현대 미술에서 중요한 고리가 하나 빠진 게 있어. 그게 뭐냐 하면 담생 그 부분에 얼핏 논문 하나 쓴 게 있잖아. 우리 건대기 예운불화의 건대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 종교문화협회 교류협회에서 논문을 쓴 게 있는데 저도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있어요. 우리나라에 최초로 서양화를 전공을 하셨던 중국 고이동 화백이 계셨는데 그때는 당신이 서양화를 전공을 한 거였단 말이지. 네.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미술 양식 안에서 서양화 기법을 끌고 들어온 중요한 이 역할은 우리 한국 미술사에서 오히려 불안했었더라고. 우리가 간단하게 잘 알고 있던 담생 외 수원 용주사에 있는 네. 그 삼세불회탱. 네. 거기 보면 정조대왕이 그 불사를 할 때에 제일 우리가 일반 미술계에 정조대왕이 좋아했던 분이 한 분이 있잖아. 김홍도. 김홍도. 단원 김홍도. 잘 알고 있네, 우리 담생이. 김홍도가 또 있었고, 그러니까 김홍도 화백이 우리 풍속도를 많이 그렸는데, 이거는 사실은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라기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정조대왕이 민정시찰을 대신해 준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. 근데 우리 그런 이야기는 오늘 좀 너무 많이 펼치면 안 되니까 좀 접고, 근데 일반 미술계에서 단원 김홍도, 그 다음에 이 용주사에서 정조대왕이 불사를 할 때에 아버지였던 사도세자를 극락왕생을 시키기 위해서 감노탱을 그렸던 거. 담생 직접 초내했잖아, 사실. 네. 감노탱 그 초내고 지장보살이 지옥문을 펼쳐놓는 그 당시 풍속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던 거 다 초를 냈잖아. 네. 담생 참 한 거 많은데 그거를 감당했던 분이 누구였냐 하면 상겸 스님이었단 말이죠. 이제 건너뛰었는데 그전에는 다른 논문들에 보면 만봉 스님의 스승님이 그 예운 스님이다라고 하는 건 나와 있어. 네. 근데 그 가운데 고리가 빠져 있었어요. 바로 상겸 스님의 맥을 이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. 네. 근데 이번에 우리 유గిం자생 논문에서 밝혀준 부분이 응석 스님이에요. 네. 응석 스님이 우리 응석 스님이 제일 큰 특징이라고 하면 아마 담생 혹시 들었는 게 있는가 몰라? 초본을 정형화시켜. 그게 뭐 베풀기도 많이 자료를 베푸셨겠지만 그 자체가 예. 초본 정형화라 했잖아. 논문을 그럼 우리 담생도 다 꿰고 있어서 참 이야기하기가 좋네. 요즘 같은 우리가 뭐 지적 재산권 해가 뭐 저작권법 이렇게 돼 있는데 네. 그때에 이 응석 스님이 살아 계실 때가 언제였냐면 고종 때였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는 이때에 서울 경기 지역에 수많은 불사가 이루어진 거예요. 그러면 이 당시 화사들한테에 이 화사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오리지널한 정체성은 이거 초본이었잖아. 근데 그러니까 이 초본을 남에게 주지도 않고 공개하지 않는 거지. 근데 이 응석 스님은 그 당시 수많은 불사를 가능하게 했던 거는 이 초본화 작업을 해서 공유를 하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다 베풀어 준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 건대기, 조선조 말 건대기에 이 수많은 불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했던 거는 죄송합니다. 응석 스님의 이 그 불화 초본화 작업 이게 있었던 거예요. 근데 빠져 있었는데 이 응석 스님이 만봉 스님의 할아버지 되는 거야. 그리고 왜 영월에 가면 만봉불화 박물관 네, 있잖아. 만봉사. 만봉사가 있잖아. 근데 우리가 그전에는 만봉 스님이 왜 그 초본을 가지고 계실 때 이게 스님이 하신 거거나 예운 스님이 하신 건 줄 알았어.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. 응석 스님이 가지고 계신 초본을 예운 스님한테 물려준 거고 예운 스님이 만봉 스님한테 물려준 거야. 그럼 초본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계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네. 수 있는 거지. 고종 그게 내려오는 그 전통 화맥을 있는, 네. 그걸 여태까지 누가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. 근데 어마어마하네.
어마어마한 내용이 네, 밝혀진 어마무시한. 거야. 그래서 결국은 이 응석 스님이 초본이라고 하는 게 네. 왜 이 불하는 태화를 하나 이렇게 조성을 하면 밑에 언제 어디서 누가 했다라고 하는 거 다 기록을 하잖아. 네. 근데 그 초본에 응석 스님이 했다라고 하는 연호와 연도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만봉보라 박물관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긴 했죠. 그러긴 했는데 담생. 근데 영월에서 그 신원재단에서 네. 만봉불화 전용 박물관, 우리나라 불목 가운데 유일하게 큰 박물관이 세워졌는데 네. 강원도 문화재청에서 그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이게 현재 유형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. 그러면서 이 박물관이 위상도 갖추어지게 된 거예요. 사실은 정말 말한 대로 네.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야 될 자료이기도 한 거야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계보가 만봉스님에서 위에 예운스님에서 그 위에 응석스님으로 갔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응석스님은 그 당시 전국적인 불사를 다 했어. 그리고 또 그 만봉스님도 살아계실 때에 대흥사에 가면 우리의 화맥이 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에 그러니까 이제 예운스님의 스승님이 응석스님이잖아. 네. 응석스님이 제자인 예운스님을 같이 동행해서 간 거예요. 그러면서 그냥 제자로서만은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예운스님도 지금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을 가지고 계시잖아.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편수를 맡아가지고 지금 현재의 그 대흥사의 대웅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응석스님 이름 밑에 예운스님이 같이 되어 있는 거. 그 다음에 응석스님이 따로 예운스님이 따로 한 불화들이 지금 다 남아 있어요. 참 우리로서는 중요한 이게 문화적 자산인데.